안녕하세요. 윤희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30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행복은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름 트라우트 타르가 쓴 의미의 숲을 읽다가 마주친 내용이다. 아침에 사무실로 오는 길이 참 아름답다. 이웃 아파트에서 만든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잘 가꾸어진 온갖 꽃과 나무들이 나를 반겨준다.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진 정원 같다는 느낌이 든다. 바쁠 것 없는 나는 눈길 닿는 곳에 멈추어 앉아 꽃향기를 맡아보고 갓 올라온 이파리에 뺨을 부비며 온갖 여유를 부려본다. 내가 공부하고 강의하는 코칭 사무실의 창문은 서쪽으로 향해 있다. 저녁이면 햇볕이 참 따뜻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저녁 노을이 만들어내는 황홀함이 나의 숨을 멎게 한다. 아내가 나 대신 경제적 부담을 지느라 늘 바쁘다. 출근에 쫓겨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설거지나 빨랫거리들이 잠시 눈에 거슬린다. 명상을 마치고 설거지를 비롯한 집안 청소를 시작한다. 어느새 말끔히 정리된 집안을 보며 흐뭇한 미소가 얼굴 가득 번져온다. 대학교 때 휴학계를 내고 가을에 어려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남의 눈에 벼베기를 하던 때가 떠오른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벼를 베기 위해서 허리도 펴지 않고 일에 열중했다. 목표하던 양을 끝내고 긴 한숨을 쉬며 허리를 쭉 펴고 뒤를 돌아본다. 가지런히 베어놓은 볕단이 길게 누워있다. 얼굴에 핀 활짝 미소로 마주 바라보던 그 뿌듯한 눈길이 그립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조용히 불러본다. 어머니. 그날 어머니와 나누어 마시던 막걸리 맛이 아직도 사무치게 그립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순간순간 내 얼굴과 가슴을 쓱 훑으면서 지나가던 그 느낌을 나는 행복이라 이름을 붙인다. 두 번째 이야기. 누군가 나를 흉보고 있다면. 대전에 사는 지인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도 아는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어떤 사연을 들려준다. 그분이 대전의 전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픽업하러 대전역에 나가서 두 분을 차에 태우게 되었단다. 그런데 한 분은 울산 사람, 그리고 또 한 분은 부산 사람인데 둘이서 누군가의 흉을 보더란다. 무심코 듣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더란다. 그 두 사람은 운전자가 나를 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어찌나 적나라하게 흉을 보던지 듣기가 민망하고 거슬렸지만 아는 체 하기도 그래서 묵묵히 듣기만 했더란다. 나중에 그 얘기를 내게는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 내게 전해지게 되었다.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하는 대신에 오히려 뭔가 뿌듯한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구나.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만나서 누군가의 흉을 보는데 내가 그들의 가십거리에 오를 만큼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자 중에 한 분이 내게 이런 얘기를 하며 속상해한다. 자기에게 참 잘해주던 언니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 예전만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고 오히려 쌀쌀맞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 사람을 만나기가 거북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물었다. 최코치는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흉을 보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대가 나와 대등하거나 나보다 더 뛰어나면 경계하고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이해하고 감싸주던 일들이 눈에 거슬리고 불편해져서 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날 누군가가 나의 흉을 보거나 헐뜯는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기뻐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기분 나빠해야 할 일인가? 아무도 그대를 흉보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대를 흉보더라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는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대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뱁새는 대붕의 높이를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청소가 곧 수행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코칭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양치하고 세수하도록 권한다. 소위 몸 청소를 하라는 이야기다. 그런 연유에 우선순위에 따라 나머지 일들을 하도록 권한다. 잠자는 동안 몸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난 찌꺼기들이 몸의 밖으로 배출되어 얼굴과 몸뚱이가 지저분하다. 그렇게 배출된 탁한 기운이 몸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집안을 돌아다니면 곳곳에 맑지 않은 에너지를 흩뿌리고 다니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를 하면 집안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가족들이 깨끗한 집을 본다.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서로에게서 편안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가족들이 서로 편안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대화한다. 가족 모두가 자연스러운 행복을 경험한다. 이런 행복 에너지를 갖고 밖으로 나간다.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 에너지를 나누어 준다. 상대방도 덩달아 행복해진다. 그도 자신의 행복 에너지를 나눈다. 곧 세상이 행복 에너지로 충만하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청소로부터 비롯되었다. 청소가 곧 수행이다. 청소 속에 도가 있다. 청소하는 사람이 곧 도 닦는 사람이다. 잊지 마라. 혼란이라는 어머니로부터 혼란이라는 아들이 태어난다. 청소하지 않는 것은 혼란 속에 있다는 증거이다. 지저분한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나는 혼란스러운 사람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셈이다. 청소가 곧 수행이며 도 닦음이다.